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특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정범 관련돼서 이 공부가 조금 빈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형법 총론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파트가 뭐냐면은 미수, 공범, 죄수 이 세 개만 잡으면은 끝난 거야. 형법은 끝난 거야.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딸려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미수, 공범, 재수가 이 세 가지 파트가 제대로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후달려하고 어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벗어나는 거 틀려도 돼. 그거 뭐 보니까 뭐 횡령죄인지 배임죄인지 몰라서 걱정이에요. 뭐 양도담보, 매도담보 뭐 이런 거 막 걱정스러워갖고 나한테 막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몰라, 나도 그거 모르겠어, 오래돼갖고. 근데 그거 하나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거 뭐 당락에서 좌우되는 거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맞출 걸 맞추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그 얘기도 해드릴게. 뭐 시험 문제가 어려웠니 쉬웠니 뭐 지랄같이 나왔니 했는데, 나 때도 시험 문제는 항상 지랄같이 나왔어. 말도 안 되는 거 나오고 개같이 나왔단 말이야. 또 출제하는 사람도 잘 몰라. 출제하는 사람들도 어서 실력 없는 것들이 나와갖고 출제하는 경우도 많어. 그래갖고 문제 오류도 많단 말이야. 그죠? 지금이야 뭐 문제를 공개하지만 옛날에는 문제 공개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오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리고 뭐 시험 문제가 어렵건 쉽건 뭐 그지같이 나왔건 지랄같이 나왔건 그런 거 연연하지 말란 말이야. 어차피 1등서부터 꼴등까지는 석찰 연명부에 전부 다 순번이 정해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평상시에 80점이었어. 그럼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만약에 65점이야. 그러면 65점 이상 나온 사람들 중에서 선발되는 거야.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죠? 물론 출제가 예쁘게 잘 된 경우도 있지만 거의 경찰직 문제는 예쁘게 된 적이 거의 없어. 경찰하기 한번 어려웠다가 형법이 한번 어려웠다가 뭐 헌법이 한번 어려웠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아니면은 문제가 막 다 존나 쉬워갖고 막 세 과목이 전부 다 막 80, 90 전부 다 때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연연하지 말란 말이야. 기본 공부에 충실하고 죽으나 사나 무조건 기출문제 분석, 그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정답이 아닌 부분도 공부하란 말이야. 응? 자, 어쨌든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었고, 여기 1, 2, 3, 4는 내가 여기 왜 적었냐면은 요 얘기 좀 적어 드릴게.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내가 보니까 정답이, 그죠? 2번이 좀 많이 틀린 걸 고르라 그랬어. 2번이 만약에 내가 보니까 한 80% 정도 틀린 지문이야. 응? 틀린 지문이야. 기다려봐봐. 틀린 지문이야. 근데 3번에 보니까 3번은 한 30% 정도 틀린 이런 지문, 하자 있는 문장이야. 틀린 지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찍을 때 어떤 거 찍고 와야 돼? 더 하자가 중한 거, 큰 거를 찍고 와야 되겠죠? 2번을 찍어야지. 꼭 병신 같은 것들이 와갖고 시험 틀리고 와갖고 만약에 뭐라냐면은, 선생님 3번도 답이 될 수 있잖아요. 3번도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이러더라고. 상대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초등생도 아니고, 그죠? 이런 거 문제를 갖다가 더 하자가 더 크게 하자 있는 거, 틀린 거, 판례로서 정확하게 틀린 걸 고르고 와야지. 학설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 한 30% 정도 하자 있는 거 3번 찍고 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바보들이 있단 말이야. 꼭 와갖고 하는 소리가, 선생님 3번도 답이 될 수 있잖아요. 요따구 소리 하지 마. 그건 다 어디가 모지라는 바보들이 나는 소리야, 그런 거. 예? 알았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 드렸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정범 중에서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이 강도범 갑이라는 양반이 이제 선행자라고 나와 있고 행인을 후행자라고 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강도가, 갑이라는 양반이 피해자 병한테 가서 이제 뭐 폭행과 협박을 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야 이 씨발 뭐 있는 돈 다 내놔 뭐 강도짓을 했겠죠. 근데 이 피해자 병이라는 애가 빨리 돈을 줘버리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물쭈물 돈도 안 주고 또 주머니 뒤져보니까 돈도 하나도 없어. 가방도 하나도 없고. 근데 지갑에 보니까 뭐 카드가 몇 개 있는 거야. 카드도 있고 뭐 저기 보니까 금반지도 하나 끼고 있어. 그래서 이 피해자에게 강도짓을 하는데 자기 혼자는 좀 벅찬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인데 행인한테 얘기하는 거야. 행인한테 얘기해갖고 아무개씨 나 지금 강도짓 하는데 당신이 나 좀 도와주시오.
나 도와주면은 같이 요거 피해자 병하게 돈을 강도짓 해갖고 반씩 논아가집시다. 뭐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이 후행자가 행인 을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갖고 이 병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강도짓을 해서 돈을 뺏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먼저 갑이 강도짓의 실행의 착수에 들어갔어요. 폭행 협박을 먼저 했어. 그러고 나서 후행으로 어떻게 돼요? 후행으로 이 을이라는 양반이, 그죠? 여기다 적어볼게. 을이라는 사람이 이 후행자죠. 후행자가, 그죠? 여기에 이 갑의 강도짓에 같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 가담을 하는 거야. 그죠?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바로 승계적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그 가담을 했을 때, 그죠? 가담을 했을 때, 과연 이 을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강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봤는데, 아직 범죄가 종료하지 않았다든지, 범죄가 기수가 이르기 전이었다면은, 얼마든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냐면은, 선행행위자가, 선행자라 그랬죠. 선행자가, 그죠?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후행가담자가 공동가담의 의사를 가지고, 선행행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죠? 범행에 가담한 경우, 범행에 동참.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어쩐다? 우리 판례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봤어요. 예? 그래서 요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자,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일단 이 갑이라는 양반이 실행에 착수했어. 얘한테 가갖고 폭행 협박을 먼저 했어. 그런데 쉽사리 돈을 내놓지 않아, 얘가. 그래서 뭐 도움이 필요해. 제3자인, 그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후행 가담자를 꼬셨어. 길 가는 행인을 꼬셔갖고 얘한테 얘기해서, 우리 이 피해자 얘한테 강도짓 해갖고 돈 생기면은 반씩 논아가집시다. 예? 요렇게 해서 꼬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공동정범이 되느냐? 된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선행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후행 가담자가 공동 가담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동참했을 때, 이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우리 대법원은 봤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 공동의사, 같이 강도짓을 하겠다는 이 공동의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봅시다. 공동의사에 대해서, 공동의사. 이렇게 할까? 이렇게. 공동의사의 성립 시기. 자, 공동의사의 성립 시기. 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선행자의 범죄 기수시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고, 아니면 또 종료시까지라는 견해가 지금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자, 두 가지 견해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범죄 기수시까지 가능하다. 자, 하나는 또 뭐다? 하나는 종료시까지, 범행 종료시. 자, 범행 종료시까지 가담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쪼개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판례 같은 경우에는 즉시범과 상태범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 즉시범, 상태범 제가 저기다가 특강자를 올려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즉시범과 상태범 같은 경우에는 어쩐다는 거야? 자, 이 경우에는 횡령이나 뭐 배임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죠? 그럼 기수시까지 가능해. 기수시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아니라, 그죠? 계속범 같은 경우 있죠. 감금죄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범인 도피죄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계속범 같은 경우. 이 계속범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가능하냐면은 범행 종료 시까지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좀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공동의사의 성립 시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기수시까지다, 하나는 범행 종료 시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의 판례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바로 즉시범과 상태범 같은 경우에는 기수시까지고, 계속범 같은 경우에는 범행 종료 시까지 공동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판례를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관련 판례입니다. 자, 회사 직원이, 그죠?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해서, 그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경우에 이미 업무상 배임의 기수가 이른 거죠? 그 이후에 다른 직원하고 같이 짝짝꿍이 돼갖고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 경우 적어볼게요. 자,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자, 왜 그러냐면 이미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이미 기수가 기수라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 이미 기수라서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자, 여기다 타이프 쳐볼게요. 자,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자, 경쟁업체에 유출, 그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자, 무단으로 반출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때 뭐가 되는 거야? 업무상 배임의 기수가 된 거죠? 이미 요때가 봤어 뭐예요? 무단으로 반출하게 되면은 업무상 배임에 이미 기수가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직원과 접촉해서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경우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이 다른 직원 같은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2003도에 4382. 자, 438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미, 그죠? 무단 반출을 하게 되면은, 그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게 되면 이미 지금 기수가 됐단 말이에요. 업무상 배임이 기수가 됐어요. 그 이후에 다른 직원과 접촉해서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할 때 그 다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왜? 이미 기수가 돼갖고 범행이 다 끝났는데 뭐 어떻게 공동정범이 돼? 공동정범이 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큰 범행에, 그죠? 같은 범행에 가담해서, 그죠? 범행을 완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미 기수가 된 이후에 그 다른 직원과 접촉해서 취득하려고 한 영업비밀 취득하려고 한 것은 바로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기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미 기수라서 안 되는 거야. 예? 요거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난 23년도에 경찰 승진에 나왔어요. 그죠? 경찰 승진에 나왔었는데, 자, 여기다 23년도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또 변호사 시험에도 언제 나왔냐면은 24년도에 변시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은 17년도에 간부후보생에 나왔어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사례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공갈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범자가, 적어볼게요.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실행에 착수한 이후, 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그죠? 범위라 그러고, 범위나 공이나 똑같은 거야. 공갈행위를 계속해서, 재물교부, 재산상 이등, 교부 받고 재산 이익 취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 자, 지금 공범자가 공갈행위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죠? 실행에 착수는 들어갔어요, 이미. 그런데 아직 기수는 아직 안 됐죠? 그죠? 아직 기수는 아직 안 됐어. 그래서 근데 그 범행을 인식은 했어. 그죠? 지금 얘가, 이 친구가 지금 범행을 하고 있다, 공갈범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공동의 바로 이 범위를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공갈행위를 도와서 같이, 그죠?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그 범행을 인식은 했다는 거야. 그리고 공동의 범위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죠? 기능적 행위 분담을 했겠죠? 예를 들면은, 야, 내가 겁박을 줄 테니까 넌 그 사이에 얘 주머니하고 뭐 이런 거 뭐 뒤져가지고 겁을 또 같이 줘보자. 같이 협박을 해보자. 해갖고 돈을 뜯어냈겠죠? 그죠? 아니면 인상을 팍팍 쓰면서 옆에 서갖고 있으니까 피해자가 쫄아갖고 돈을 주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 어쨌든 기수에 이르기 전에, 그죠? 범행이 완성되기 전에 지금 가담을 했단 말이야, 얘가.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고의를 가지고 같이 공갈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나서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그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 경우에 바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죠? 자, 적어볼게. 자, 이 경우에는 뭐예요? 공동정범 성립.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96도에 1959, 96도에 1959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좀 잘 나오는 건데 21년도에 경찰 간부 보생에 나왔거든요. 자, 도중에, 그죠? 범인 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같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거든요.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공범자의, 자, 이 범행 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제 범인 도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계속범이죠? 그죠? 그렇잖아. 그 위법 상태가 계속 지속된단 말이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는. 그죠? 그래서 이 범행 가담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범행 종료 시까지 가능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자, 범인 도피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종범이 아니라 뭐예요? 자, 범인 도피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범인 도피의 종범이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 근데 종범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정범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 경우 봅시다. 이게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건데, 공범자의 범인 도피행위 도중에, 그죠? 자, 그 범행을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공동의 범위. 그죠? 같이 뭐 하겠다는 거야? 범인 도피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같이. 자, 공동이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죠?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도피 상태를 이용해서 스스로 범인 도피를 계속했대요. 자, 이 경우에는 자, 범인 도피의 종범이 아니라 범인 도피의 공동 정범이 됩니다. 요거 시험 더럽게 많이 나왔어요. 자,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근접한 시간대에 나온 건 언제냐면 21년도에 경간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시험에 또 나왔었냐면은 23년도에 승진 시험에 나왔어요. 요것도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범인 도피의 공동정범이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범이 아니야. 예? 종범이 아니라는 거야. 자, 공동정범이야. 왜? 바로 그 범행을 인식을 했고요.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뭐 한 거야?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했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범인 도피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지 종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셨나요? 요거 잘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드릴 말씀이 또 뭐였냐면은 요 정도 공부하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과연, 자,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자.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과연 이 사람이 지금 범행은 먼저 피해자에게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서 범행은 먼저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후행자는 그러면은 이 선행자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논해 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범행이 종료가 되기 전에, 그죠? 기수나 범행이 종료가 되기 전에 가담을 해서 그 범행을 완성했다면은 공동정범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범행이, 선행자의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다음에 가담하게 되면은, 그 기수에 이른 이후의 것만 책임지면 되겠죠? 그죠? 비록 그 종전의 범행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 거야? 바로 그 개입한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 볼게요. 자, 여기다 후행자의 책임. 나중에 가담자. 여기다 적어 볼게. 나중에 가담자. 후행자의 형사 책임. 자, 후행자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자, 어떻게 된 거야? 자, 후행자는 자기가 개입한 이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면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 볼게요. 후행자는, 자, 자기가 개입한, 자,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어쩐다?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면 된다. 진다. 이렇게 좀 표시할게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기가 개입한 이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그죠? 비록 그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좀 적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또 대박 친 게 하나 있는데, 자, 여기다 대박 시험 짱. 자, 대박 시험 짱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은 바로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이거든요. 자, 적어볼게요. 포괄일죄. 자,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쩐다는 거야?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죠? 그래서 책임의 개별화죠. 그죠? 자기가 가담한 거, 그 범행에 얼만큼 기여했는가, 그죠? 그 타이밍이 범행 가담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면 되고, 비록 먼저 선행자가, 그죠? 범행을 저지른 거 있잖아요.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 후행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면 됩니다. 요것이 시험 문제의 대박이었었죠. 자, 요거는 승진 시험에 몇 번 나왔었냐면은, 장장 5번이나 나왔어. 5번. 예? 얼마나 중요하겠어? 물론 뭐 간부보생이고 뭐 이런 거는 뭐 허다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 볼게요. 그래서 경찰 승진. 자, 언제 나왔었냐면은, 일단 17년도에 나왔었고요. 또 언제 나왔었냐면은 20년도에 나왔었고, 19년도에도 나왔었다. 자, 언니 19년도에도 나왔었고, 20년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22년도에도 나왔고, 23년도에도 나왔어. 예?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순경에도 나왔었는데 21년도에 순경시험에 나왔었죠. 순경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21년도에 간부후보생 간부후보에도 나왔었고, 그죠? 또 18년도에는 법원행시에 나왔었죠. 그죠? 법원행시에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색깔을 좀 넣어볼게. 색깔을 넣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빠를 거야. 자, 요렇게 해놓을까?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에 색깔을 좀 넣어볼게. 빨간색으로 넣어보자. 그래서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대해서 그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어쩐다?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예? 후행 가담자는. 그래서 요거를 꼭 좀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포괄일죄라는 거야. 포괄일죄에 있어서, 그죠?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어요. 그런데, 자, 그 후행 가담자가 먼저 선행자의 종전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판례 번호를 좀 적어 놓을게요, 여기. 그래서 요 판례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판례 번호가, 자, 2007도에 6336. 자, 요거를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승계적 공동정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대박 시험 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포괄일죄 범행 도중 공동정범으로 가담했어요, 후행자가. 예? 그런데 이 선행자가 선행자가 저지른 종전 범행에 대해서 후행자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행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습니다. 요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시험장 가서 틀리고 오신다 또. 그죠? 자, 어쨌든 오늘 특강해드린 거 30분간 설명드렸는데, 자, 이해 가시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간부후보생 8월 1일이고 순경시험은 8월 22일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죽으나 사나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기출문제. 그죠? 기출문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기출문제에서 변형이 된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선생님, 기출문제 벗어나는 건 어떡하죠? 니만 틀리냐? 딴 놈도 다 틀리지?
뭔 걱정하냐? 그죠? 그리고 자, 기출문제 경찰직 3년치. 그죠? 경찰 순경 3년치. 승진 문제 3년치. 그다음에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 3년치. 그다음에 또 경찰 뭐예요? 또 뭐 있어? 간부고생 3년치. 그다음에 검찰직 9급 7급 3년치.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3년치. 자, 요렇게 공부해 갔는데 기출문제 공부해 갔는데 그죠? 틀릴 수가 없는 거야. 대략 문제만 따져봐도 됐죠? 한 1500문제에서 2000문제 되거든요. 이걸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2000문제의 샘플을 머릿속에 공부해 갔는데 시험 문제에서 맞추지 못했다. 틀렸다. 이거는 공부가 덜 된 거야. 그죠? 공부가 덜 된 거라고. 나는 옛날에 수험생 공부할 때 기본서 자체가 없었다니까. 다 기출문제밖에 없었어. 기출문제집이 내가 한 10권이었었어. 그죠? 사람들이 선주형 진짜 귀신이다. 잘 맞춘다고 맨날 그러더라고. 왜 그러겠어? 나는 기본서가 없었다니. 기본서 안 봤다니까. 나는 다 기출문제하고 기출문제 해설집밖에 안 봤어. 되셨나? 자, 어쨌든 여러분 다른 거 헛짓거리 하지 말고 기출문제 열심히 보세요. 기출문제 보고 정답이 아닌 것도 왜 정답이 아닌지 이유를 알고 정답이면 왜 이것이 정답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병신이 뭐냐면은 기출문제만 공부하라 그랬더니만 기출문제 답만 공부한 거야. 그게 병신이죠. 그죠? 그 병신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 거 보고. 그죠? 기출문제 답만 공부하니까 당연히 시험 떨어지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거 동그라미 1, 2, 3, 4 왜 답이 되고 왜 답이 안 되고 그 출제 의도가 뭐고 뭐가 시험에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공부를 하시란 얘기야.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 안 하니까 헛소리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학문 연구가 있고 그죠? 우리 대학에서 석박사 따는 학문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처럼 어떤 시험이라는 게 수험생활이라는 게 있어. 수험생활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 시험 보는 거 있죠. 시험에 있어서 시험 공부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 한계가 뭐냐면은 물어보는 것만 물어봐. 조선시대 과거에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 그래도 어쩌다가 뜬금없이 하나 또 새로운 문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그렇고 기출문제 테두리 안에서 거의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죠? 최신 기출문제 주변에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3년치를 공부하셔. 26년이잖아 지금이. 그러니까 26년도 상반기 때 치러진 거, 25년 거, 24년 거. 23년 거 공부하면 좋은데 23년까지 건너가면 공부할 양이 더럽게 많아지니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24, 25, 26년 거를 공부해 가시라 이거야. 되셨나? 그리고 기출문제 출력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시중에서 파는 거 있어. 해커스에서 기출문제집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에듀윌에서 기출문제 나온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기출문제 사서 공부하셔. 출력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예? 그렇게 하시면 돼. 아니면 출력하실 분은 네이버 카페에 보면 이선주 경찰 공부라는 데 가면 출력할 수 있고 아니면 네이버 검색에 공기출이라고 있어. 거기서 출력하시면 돼. 그러면 경찰, 검찰, 법원, 정보 기출문제 거기서 다 있어 가면은.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긴 시간 특강을 해드렸는데 심기일전 하셔서 좀 분발하셔서 마지막까지 고삐를 놓지 말고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